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또 뉴스거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화가 나는 기사예요. 이거는 통계 조작보다 더한 기사예요. 예, 통계청이나 뭐 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통계는 우리가 통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게 숫자 노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보지만, 일반 기사는 어떤 통계를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앞에 그 수식어를 바꾸면 이게 통계 조작인지를 몰라요. 그냥 팩트 전달인 줄만 아는데 이게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 자, 오늘 기사가 두 건이 나왔는데 같은 기사예요. 자, 일단 오늘 제목은 통계 조작보다 더한 기사, 평균 매매가의 함정입니다. 여기 보면 매일경제 기사인데, 서울이 가장 비싼 거 아니었어? 대반전 이 동네 집값 보니. 자, 이거는요, 이 기자가 백지연 기자. 나 백지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앵커 그만두고 기자를 하네요. 하여튼 서울이 가장 비싼 거 아니었어?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하남,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에 고양, 덕양, 이거 나오면서 서울보다 그 세 지역이 더 비싸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막 질러댄 거야. 이게 뭐냐면, 기사가 원래 이 기자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었어? 대반전 이 동네 상승률 보니. 이게 맞는데 집값이라고 그랬다고. 집값. 요즘 비싸다는 얘기는 집값이잖아요. 상승률이 아니고. 상승률은 프로트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자는 상승률과 집값을 혼동한 거야.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었어? 대반전 이 동네가 더 많이 올랐어. 이걸 쓰고 싶었는데 말이 헛나왔죠. 집값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싼 거라고 그러잖아요. 상승이랑 비싼 거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억,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101억이 됐어. 근데 10억짜리가 20억 됐어.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이 올랐어요? 어느 게 더 비싸요? 101억짜리가 더 비싸죠? 상승률은 누가 더 많이 올랐어요? 10억짜리가 20억 된 게 더 많이 올랐잖아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 기자는 국어 국문학과가 나올줄 아는 것 같아. 국어를 다시 배워야 돼요. 자, 어떤 기사냐면 이겁니다. 서울이 가장 비싼 거 아니어서 대반전 이 동네 집값 보니. 그러면서 리얼하우스 부동산 업체 리얼하우스, 이 부동산 업체 리얼하우스도 이것도 완전히 꽝이야. 이건 통계를 모르고 무조건 오른다고만 질러대려고 막 통계를 막 갖다 붙인 거야. 여기 뭐냐면요, 남양주, 고양, 덕양, 하남이 제일 상승률이 40%를 넘겼다. 그럼 여기는 상승률이라고 나오네? 왜냐면 리얼하우스를 인용으로 하니까 상승률이라고 나와요. 서울은 31% 올랐는데 이 남양주, 고양, 덕양, 하남시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비싼 게 아니잖아. 많이 오른 거랑 비싼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쵸? 100억짜리가 50억이 됐어. 그러면 반토막 났죠? 불쌍하죠? 근데 10억짜리가 20억 됐어. 두 배 났죠? 부럽죠? 그런데 하나는 50억짜리고 하나는 20억짜리야. 그럼 누가 더 좋은 거예요? 100억짜리가 50억 되면 제일 비싼 건 맞지만 폭락이잖아. 그러니까 1억짜리가 2억이 되면 아이고 5억도 안 돼, 2억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따블이 났잖아. 상승률이.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 백지연 다시 앵커를 나와야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기사가 나왔냐면 요거예요. 10년 새 집값 3배 가까이 뛰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이곳. 집슐랭인데 완전히 술래잡기 하는 건지. 그러면서 하남이래요. 174% 올라서 상승폭 1위래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백지연이네. 잠깐만. 야, 신기하다. 여기는요, 이 기자는 백지연이야. 여기가 매일경제예요. 이거는 서울경제야. 근데 여기는요 백지연이야. 아, 너무 웃겨 죽겠네 이거. 백지연.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래?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어떤 에러가. 이제 둘 다 국문과를 국어를 다시 배워야 돼. 10년 새 집값 3배 가까이 뛰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재건축을 하는데 저층이 갖고 막 17평짜리가 있어. 재건축할 때 하고 아파트 가격이 막 2억씩이야.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5층짜리인데 30층으로 올려. 그러니까 용적률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존 조합원들한테 뭐 두 채 세 채 갈 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말해서 두 채 세 채 줬다고. 그런데 30평대가 되면서 30층이야. 그전에는 13평짜리가 5층이었는데, 근데 가격이 2억이었어. 근데 재건축하니까 10억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아파트가 2억이 10억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격이 달라. 2억일 때 그 아파트랑 10억일 때 아파트랑은요 전혀 다른 아파트예요. 다 멸실하고, 즉 상장 폐지한 다음에 다시 재상장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업체가 달랐다. 그 전에는 뭐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업체를 상장 폐지한 다음에 다시 상장할 때는, 재상장할 때는 뭐 AI 로봇주로 상장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이거를 잘 볼게요. 자, 하남이 제일 많이 올랐대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하남에 아파트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미사 이쪽에는 10년 전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고, 막 입주하거나 막 그럴 때예요. 그건 지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신규 그 뭐 신축 그 신도시가 들어오는 하남 그 아파트가 지금이랑 10년 전에는 가격이 전부 그냥 주공 아파트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파트가 그저 근처 없거나, 그러면 평균가가 뭐 3억 5억 이랬을 거라고. 근데 지금 신축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입주를 새로 했잖아. 그러면서 막 10억 12억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3억 하던 아파트 동네에서 갑자기 10년이 지나가지고 12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는 물론 그때부터 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이 10년 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뭐 8년차 9년차 된 아파트일 거라고.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10명이 있는 우리 3학년 일반인데, 애들이 뭐 한 50km 60km야. 60km 평균적으로 60km야. 근데 저기 지방에서 어느 운동부가 전학을 왔어. 전학을 왔는데 몸무게가 100kg씩이야. 씨름 선수들이야. 딱 가가지고 13명이 됐어. 그러면 딱 평균을 내보니까 그전에는 60kg였는데 이제 67kg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3학년 일반 1개월 만에 몸무게 7kg 불어. 이 짓거리 한 거라고 지금 이 통계가. 잘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정확하게 짚은 KB의 주의사항을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개별 아파트를 가갔고요. 아니 지수 여기 경기도 가가지고 일단 하남 볼게요. 하남을 쭉 보면 여기 하남 있죠. 하남 비교 차트 놓고요. 여기서 다 지우고 나서 여기서 서울만 비교할게요. 이렇게 서울만. 자, 이 지수는요, 요거는 2013년을 100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2016년 10년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 리얼 하우스가 거기에 10년간이 2016년에 비한 거거든요. 자, 2016년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주황색이 서울 평균이거든요. 요거는 하남의 평균입니다. 자, 분명히 서울이 더 많이 올랐죠. 정고점을 넘었다고. 물론 여기엔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원이나 KB에서는 못 넘은 거로 나와요. 저는 넘은 거로 나와요. 왜냐면 약간 지수의 특성이에요. 자, 전혀 다르죠. 아니, 얘보다 하남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며. 그리고 또 이것도 0을 맞추면 16년부터 0을 맞추면 얘가 오히려 더 낮아요. 지금 이거보다 낮아야 돼. 한 요 정도 있어야 돼. 요 정도 있어야 돼. 그럼 서울이랑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자, 이번엔 남양주를 볼게요. 남양주를 딱 보겠습니다. 남양주 서울 저 위에 있죠. 2016년에 비해서 남양주가 이밖에 안 된다고.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눈에도 안 보여. 그리고 남양주 지역에는 오른 것도 없어. 하남 좀 보세요. 하남도 최근에 폭락한 다음에 절반도 회복을 못했어요. 남양주는 3분의 1도 그냥 5분의 1도 회복을 못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고양 덕양구였죠. 고양 덕양구 어딨나? 일산 여기 있네요. 고양 덕양구 보세요. 고양 덕양구도 마찬가지죠. 폭락한 다음에 하락에 한 5분의 1도 반등을 못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고양 덕양구가 서울부터 더 올랐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들어왔겠죠. 특히 남양주 이쪽에 아파트 엄청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하남에도 엄청 들어왔죠. 7년차 5년차 된 아파트 많다고 지금. 그러면 10년 전에 아파트 평균 가격, 가격들의 평균 가격부터 3억, 5억 막 이랬을 거라고. 근데 신축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8억, 9억, 10억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10억일 거 아니야. 12억까지 갔다 뭐 9억까지 떨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지. 물론 오른 부분도 있지만 뭐 170 몇 프로 올랐다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보세요. 여기 리얼하우스에서 여기서 보세요.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나오잖아요. 평균 매매 가격이 174%가 오른 게 아니라니까. 평균 매매 가격을요, 이걸 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날짜 대신 여기 T로 놓게. T로 놓으면요 250포인트예요 250포인트고 여기는 120포인트예요
그러면 더블 났죠, 더블. 그럼 100%잖아요. 175%가 아니고 여기는 200%예요. 그럼 140% 그러니까 현재까지 10년 동안 이게 한 12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니까 이거 뭐 50%도 못 올랐어요. 아니 100%도 못 올랐어요. 120이 200 된 거니까 더블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174%냐고. 하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남도 지수를 보면 T를 바꿔놓으면 258이에요. 이때가 140이었어요. 140이 150 됐으면 100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그러면 더블 난 게 아니죠. 한 80% 올랐죠. 근데 어떻게 174% 오른 게 되냐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 매매 가격의 함정이라고 제가 계속 몇 번을 방송했거든. 뷰티풀에서 나가서 하고 토요모에서도 나가서 하고. 잘 보세요. 평균 매매 가격은 민 하우징 프라이스예요. 지수가 오른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요, 해당 시점에서의 표본들에 대한 가격의 평균으로 가격 통계만으로 단순히 시기별 변동률을 계산하면 한계가 있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계산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변동률을 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열 비교보다는 지역 간 상대적인 비교를 권장합니다. 지역적인 상대 비교는 하남이 얼마고 목동이 얼마인데 두 개가 가격이 더블 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태적인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정태적인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동태적인 거는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시간이 흐름을 이렇게 감안한 게 동태적인 거예요.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즉 2010년에는 송파구가 얼마고 뭐 양천구가 얼마였다. 그래서 송파구가 한 30%더 비쌌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난 지금 송파구는 얼마인데 양천구는 얼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뭐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때 평균 매매가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평균 매매가의 함정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할 때 이 비유가 가장 적당해요. 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50억짜리에 살고 있고 딸은 10억짜리에 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4월달에를 보니까 4월달에 아들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니까 아들 아파트만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아들 아파트가 40억짜리가 50억짜리가 40억이 됐어. 10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딸의 아파트는 10억짜리가 10억짜리가 2억이 됐어. 아니다 다시. 딸 아파트는 10억짜리가 8억이 됐어. 그러니까 아들도 떨어지고 딸도 떨어졌어. 아들은 50억이 10억이 돼서 10억이 떨어졌고 40억이 돼서 10억이 떨어졌고, 딸은 10억짜리가 8억이 돼서 2억이 떨어졌어. 지난달에는 딸이 먼저 거래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년 후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딸 아파트를 보니까 8억이야. 근데 아들 아파트를 딱 보니까 40억이야. 그러면 8억짜리 아파트, 그 전에 볼 때는 그때는 딸 몇 개 거래가 안 됐어요. 딸의 아파트가 8억이었는데 두어 달 지난 아들 아파트가 거래된 걸 딱 보니까 40억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의 아파트 값이 8억이 40억 됐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딸도 2억 떨어지고 아들도 10억이 떨어졌는데 딸이 먼저 거래가 됐기 때문에 평균 매매가가 8억이야. 딱 한 그 거래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 달에는 아들 아파트만 거래가 됐는데 딱 한 채만 거래돼갖고 40억이야. 그러면 그 전에 거래된 딸 아파트 한 건은 8억이고 오늘 그 거래된 아들 거래가 딱 한 건인데 40억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는 평균 매매가가 평균 거래가가 8억이 든 게 한 달 지나서 40억이 된 거야. 그러면 5배가 오른다고. 이런 짓거리를 지금 리얼 하우스인지 리얼 타운인지 했고 그 기사를 이렇게 낸 거라고. 10년 새 집값이 3배 뛰었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대. 이거 보세요. 서울이 가장 비싼 거 아니었어? 대반전 하남 얘기하는 거. 하남 여기 남양주 고향. 그러니까 이 기자는 백지연인지 두 가지 실수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었어? 대반전 이 동네 상승률이 더 올랐다. 이렇게 이 기사를 쓰려고 했으면 이것도 맞아요. 근데 물론 맞지도 않는 말인데 용어도 잘못 선택한 거야. 집값이 아니잖아요. 하남이 아무리 올라도 서울보다 비쌀 수는 없지. 그쵸? 남양주가 따블라도 압구정 현대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상승률이랑 가격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평균 매매가랑 상승률이랑 혼동하고 있는 거라고.
즉 기자들은요 데스크에서 무조건 옳은 기사만 써오란 이거예요. 아파트가 펌프 시켜야 되니까 옳은 기사만 어떻게든 찾아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앞뒤 문맥을 딱 문맥에 다 맞지 않는 통계를 막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KB의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제일 밑에 항상 평균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뭐 주간 상승률 뭐 여러 거 나오면 밑에 항상 각주가 나오거든요. 유의사항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기자들도 실수하고 하니까 이 평균 매매가라는 거는 해당 시점이에요. 어떤 시계열이 아니라고. 해당 시점이라는 얘기 뭐예요? 정태적이죠. 정태적인 개념이라고. 가격은. 근데 상승률은 두 개의 시점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그 명태균인가? 명태.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김문수 저기 선대 청년 있잖아요. 용태. 하여튼 아유, 이게 동태적인 시점 거랑 정태적인 거랑 혼동하지 말라고 KB에서 이렇게 제가 이걸 3년 전에도 나올 때마다 이걸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 리얼하우스인지 아니면 뭐 신문 기사든지 다들 기자들이 진짜 기자 정도 되면요 용어 하나라도 잘 체크하고 그거에 맞는 용어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서울이 가장 비싼 거 아니었어? 비싼 건 맞아. 아무리 떨어져도 얘가 반토막이라도 남양주보다 비싸다고. 압구정 현대가 반토막이 나도 40억이야. 남양주는 더블이 나도 10억이야. 5억짜리가 10억이 된다고. 그래도 서울이 비싼 거라고. 상승률과 각 아파트 값은 다른 거예요. 특히 평균 매매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평균 매매가는 그 아파트의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게 아니고 그 특정한 시점 딱 그때만 평균을 내고 또 직금의 평균을 내고 그 중간에 이게 입주를 해서 가격이 오른 건지 뭐 주식으로 치면 증자를 한 건지 뭐 감자를 했는지. 아우 진짜 기자들 좀 반성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요런 기사만 나오면 이제 열받아 갖고 오늘 좀 전에 올렸는데 또 올리네. 이제 산책 좀 나갔다가 음악 좀 들으면서 한강도 쫙 거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풀냄새가 너무 좋아. 자 통계 조작보다 더한 기사죠. 이거 용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용어도 잘못 쓸 뿐더러 인용도 잘못한 거야. 평균 매매가의 함정은 KB에서 나온 유의사항 각주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야지 제가 힘을 내고 맨날 멤버십만 하다 보니까 제가 노출이 안 되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 그러니까 구독자 좀 늘리게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